한약 처방 본초 해설 광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광항은 그 당나라 때의 대표적인 서적인 신수본초에 처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약용 부위는 근경 부위입니다. 근경 부위고 이제 학명은 큐큐마 롱가에인데요. 우리 효능에서는 보면 활열 거약에 속해 있습니다. 광항은 그 파열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옹종을 삭히고 하기작용이 있고 신복에 맺혀진 것을 삭혀준다 그랬습니다. 왜 광항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그 약재가 모양이 생광과 비슷하고 껍질을 벗기고 나면 짙은 황색을 나타낸다 그래서 강황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황을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큐큐마 속에 속하는 한약재, 이게 강황하고 울금하고 아출이죠. 한약재에서 이 세 가지 약재 모두 다 활열 거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원에 보게 되면은 강황은 큐큐마 롱가고요. 울금은 이제 큐큐마 속에 속한 여러 종류가 있고 아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게 보면은 큐큐마 롱가가 보면은 울금에도 보면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울금에 외율진으로 되어 있는 게 보면은 여기 강황에도 보조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또 아출에도 보조품으로 속해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아출의 그 기원종이라고 하는 파이오 카올리스 종을 보면은요. 파이오 카올리스 종이 또 울금에도 있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대단히 그 혼란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걸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황, 울금, 아출을 구분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거는 약용 부위 부분입니다. 약용 부위. 강황은 이제 긍정 부위고요. 아출도 긍정이고요. 울금은 근입니다.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의 그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경이 있잖아요. 근경인데 근경이 보통 지상부에 조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근이 붙어 있는 요게 이제 근경 부위고요. 요게 이제 근 부위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잔뿌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근경이 발달되고 근이 발달이 덜 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근경은 발달이 시원찮고 괴근이 굉장히 발달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식물종입니다. 식물종. 물론 그래서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지역의 토질에 따라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큐큐마 속한 식물에 그 여러 가지 기원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얘기하는 근경을 놓고 하는 강황을 큐큐마 롱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요. 여기 울금으로서는 외유진의 그 근경 부위, 외유진의 근경 부위가요. 외유진은 이와 같이 근이 굉장히 발달되고 근경이 시원찮게 된 거는 요건 편광황이라고 이름이 붙는다거나 이랬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의 그 한약재로서의 부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약용 부위에 대한 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그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또 식물체의 특성상 근경이 발달됐냐 근이 발달됐냐, 지금 이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큐큐마 속에 속한 거는 이건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인도의 이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좀 재배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본 바에 의하면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농진청입니다. 정확하게 그쪽 이름은 농원 무슨 역인데 거기에 그 묘포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 지역에서 이게 그 식품으로 사용되는 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큐큐마 속에 속한 거를 육종 재배 이런 등등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큐큐마 그
속한 식물만을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농진청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그 시설인데요. 웬만한 택시기사들도 다 아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속 육종 재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본 바에 의하면은 거의 100종이 더 넘었습니다. 그 모든 종이 이와 같은 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된 약재인 강황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강황은 그 중에서도 큐큐마 롱가레는 식물의 근경을 이야기합니다. 롱가레는 말은 라틴 말에서 알다시피 어디가 길어도 길다는 내용 아닙니까?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의 중국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절광, 복건, 광동, 광서, 대만 주로 이제 남방 지역입니다. 물론 북쪽에서도 사천, 운남 이런 쪽에서 재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 큐큐마 식물은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중국도 기준으로 하면 남쪽에가 더 적지입니다. 아마도 이제 성분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큐큐민일 겁니다. 이게 한의학적인 내용하고 요거를 구분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요. 큐큐민 그러면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커리죠. 카레 라이스. 커리에다가 이제 쌀을 합친 거가 이제 커리 라이스잖아요. 커레 라이스. 그래서 이제 인도나 이렇게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에 보면은 그 식당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그 커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큐큐민을 주로 활용하는 겁니다. 커리에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에다가 여기에 육개, 무슨 정향, 필발 이런 거가 들어가 가지고요 만드는 그 분말 가루가 커리입니다. 커리. 주 물질은 당연히 이제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의 근 혹은 근경입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는 강황, 울금, 아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약으로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식품으로 쓸 때는 주성분 큐큐민이 들어있는 건 근이고 근경이고요.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의 근과 근경을 그 가루 내 가지고 그 가루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걸 섞어서 커리도 만들고 등등등 그 지역의 고유 음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큐민만을 가지고 이제 성분인 큐큐민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강황, 울금, 아출의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식품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약재의 또 천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된 효능은 한 가지 성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분이 합해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약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약효 물질이 여러 종류가 합해서 약효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큐큐마 속에 속한 식물의 식품으로 할 때는 큐큐민을 가지고 이게 적정량이냐 적정량이지 않냐를 가지고 하면 그게 지표 물질은 될 수가 있는 거죠. 큐큐마 속에 속하는 식물의 근이나 근경이 맞는지의 그 지표 물질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설명할 때 아주 적절한 예를 들 수 있는 종류가 하나가 이 강황, 울금, 알금의 큐큐민 성분이 되겠습니다. 강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양리 작용, 그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 보면은 심근혈류량부터 혈액에 관계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큐큐민 등등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간 질환에 관계된 거를 이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간 질환에. 그래서 많은 그 실험에서 보면은 혈액과 간에 관계된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기타 이제 소염 이렇게 암세포에 대한 내용 등등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용량입니다. 자, 약성입니다. 약성을 보면 약성의 대표적인 성질이 따뜻하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활혈 거어약입니다. 활혈 거어약. 그래서 이제 화열, 행기, 온경, 지통에서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효능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가 변비통통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파열, 행기, 송경, 지통으로 나눠서 하자면은 강황이 사용된 대표적인 처방이 보면 석영탕이죠.
그 오십견 견갑통에 풍수불이나 겸비동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인 한방 처방 중에 보면 이제 석영탕으로 오십견 견관절 주위염에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처방 구성을 봐요. 구성을 보면은 강황, 활렬 거약이죠. 활렬 거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단피, 양혈시키는 약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당귀도 보면은 당귀 미도 그렇고 당귀도 그렇고 당귀에 보면 활혈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강활, 발산 풍한약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우리 상지통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진통제입니다. 해동피, 거풍습 좀 시키는 약이죠. 백작약, 보혈약에 속해서 강직성 근염에 사용할 수 있는 도잖아요. 그래서 작약감초탕, 그래서 복직근 경련에 사용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요 석영탕이 노리고 있는 타켓트는요, 딱 위치는 보면은 상지 쪽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 그게 풍습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을 때 지통작용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등등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겸비동통에 사용되는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타박 손상 중에 사용하는 강황탕에 보면 강황, 도인, 소목, 유향, 몰약 전부 다 활렬 거약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어혈을 없애는데 포인트를 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생리통에 통경지통에 부인, 자궁, 혈체 등으로 인한 월경 불성 등에 사용됐다. 그런데 강황산이 보면 강황 들어있죠. 백작액, 당귀, 청궁 알겠죠? 이게 사물탕입니다. 사물탕. 그러니까 혈에 관계된 거를 거죠. 봉출, 현오색, 이 전부 다 활렬 거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타켓트가 뭐냐면은 부족한 피를 보충을 시키면서 혈체가 되어 있는 어혈이 되어 있는 거를 강황, 아출, 현오색과 같은 활렬 거약을 가지고 대처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엽통에 사용한다. 그래서 강황에다가 지각, 계피가 들어간 계심이 들어가는 처방이 있는데, 우엽통 여기서 보면은 이게 위치 부인 간에 관계된 그런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종기에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해설로 보면 활렬 거약이 속하면서 이제 온혈 파의약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기미로 설명할 때 신고온 하잖아요. 신온, 고온으로 구분해서 문장에서 설명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은 발산하잖아요. 근데 따뜻하기 때문에 풍한을 산하고, 안으로는 기혈을 행하게 한다. 또 고온은요, 청열 강화 조습하잖아요. 한증에 그렇게 된 거를 조습하니까 외로는 한습을 없애고 내로는 어혈을 활력시켜서 파한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신미는 산하고, 고미는 설하고, 온은 통한다. 신산, 고설, 온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풍습으로 인한 비통, 관절분리에 응용했고, 임상에서 견갑통 아까 50견에 유효하게 쓰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흉복부 통증, 기체 혈체는 약물 사용 단계에 놓고 보면 지금 여기에 강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기약에서 보면은, 순기약에서 보면은 진피, 청피, 순기약에 속해져. 지실, 지각, 순기약에 속해져. 삼능 봉출부터 이제 활렬 거약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이제 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기약 중에서 진피청피를 하나에 묶고 지실지각을 하나를 묶게 되면 진피청피, 지실지각의 두 개의 구분은 어떤 거냐? 상대적으로 조금 강력한 이기시키는 거가 지실지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만들자면은 요건 무형의 기체에, 요건 형태를 서서히 갖추기 시작하는 기체에, 그 다음에 이제 활렬 거약의 혈체에는 보면 유형의 혈체가 시작입니다. 이제 그 단계. 요 지금 이제 파열되는 내용으로 나오는 우리 한약재 중에 활렬 거약 중에 파열을 시킨 아주 강력하게 활렬 거시키는 약. 보통 마지막에 나보고 분류하라면 반묘가 이제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이 단계로 할 때 강황은 요 단계에 속한다. 그런 설명입니다.
간단하게 귤큐마 속에 속한 강황, 울금, 아출을 구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강황은 약용보이가 근경이라고 그랬죠. 아출도 근경이고요. 울금은 근이라고 그랬습니다. 효능에서 보면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질이 따뜻하고 강황하고 울금은요. 강황하고 아출은요. 울금은 성질이 서늘합니다. 위치로 보면 강황은 주로 견갑통 등등등 주로 상초 쪽에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금은 중초 쪽에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출은 하복부통에 사용하는 걸 봐서 하초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큐큐마 속에 속한 한의학적인 효능의 구분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기력이 상대적으로 이일력보다 강하냐서 여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가 이제 삼능으로 해서 요 네 가지가 강황, 울금, 아출, 삼능이 처방에서 공통하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삼능은 요거의 반대입니다. 이열력이 더 강한 거고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는 이제 잡지를 제거한 다음에 절편해서 쓰고요. 금기에 보면은 어혈이 없는 경우에는 써서는 안 된다. 또 여기 보면 혈어에도 써서는 안 된다. 보하는 약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반드시 그 어혈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어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아까 말대로 강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 부위에 이렇게 어깨 부위에 등등등등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조금 확대한다 하더라도 흉복부까지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그 어혈에 관계된 거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제 인도에도 보면 우리 사상 체질과 비슷한 그 체형이 있습니다. 체형이 있고 이게 어느 대목에서 나오는 거냐면 인도의 대표 음식인 그 커리 종류를 할 때 가장 적합한 체형이 어떤 체형이냐 하는 걸 설명하는 인도 그 전통 의학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타형이 있고요. 픽터형이 있고 카파형이 있다고 돼 있어요. 카파형은 물점맥, 비만 점맥이고 비만형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커리에 적합한 체질은 카파형이라고 그랬어요. 카파형.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카파 체질만 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카파 체질은 뚱뚱한 체형이고 시원하고 느리고 우아하고 화를 잘 내지 않고 비만하고 등등등등을 보면 우리로 말하면 태음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도 전통 음식인 카레도 이렇게 그 체질에 적합한 체질이 있다. 반대로 이제 열 있고 이런 사람은 좀 안 맞겠죠. 열 있고 있는 사람 맞지 않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타 체질이라고 하는 보면은 마른 체형이고 의욕이 넘치고 등등해서 우리로 말하면 양인입니다. 양인에 관계된 양적인 그런 체형이라든가 습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네들 전통 음식이지만 그 커리가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황의 자연 상태의 감별입니다. 강황은요, 그 기원종이 보면은 농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울금 종류 아까 울금 종류라고 또 아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구분할 때의 그 기준에 첫 번째는 반드시 뭐를 기준해냐면 꽃이 식물 상태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잎의 줄기 가운데서 롱가는 나옵니다. 강황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1번이고 여기 두 번째 울금, 운중이, 아로마티카, 외누진 이거 보면 줄기 바깥쪽에서 나옵니다. 그림으로 잠깐 설명하게 되면요. 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잎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근경이 이렇게 있죠. 나오는데 저기 꽃이 보면은 여기 잎에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얀 꽃이요. 반면에 이제 다른 종류는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잎의 옆에 쪽에서요. 옆에 쪽에서 꽃이 이렇게 나오는 걸. 꽃 색깔도 다릅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할 때 잎줄기 중앙에서 나오냐 바깥쪽에서 나오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분할 때 꽃의 색깔입니다. 꽃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꽃의 색깔 두 번째로 구분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잎의 뒷면에 보면 털이 있냐 없냐 이거하고 문질렀을 때
향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여기 아로마티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아로마틱이라는 말이 향기가 있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털이 짧은데 문질르면 향기가 있다. 그래서 식물 구분할 때 이렇게 잎을 갖다 손으로 문질러 보고 그걸 손으로 코로 해서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이와 같은 거를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의 그런 그 느끼는 감각 차이니까요. 유형적으로는 꽃이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냐, 꽃 색깔이 어떤 거냐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강황, 울금, 아출 대표종만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종만 갖고 이야기했는데 아출의 그 파에오카울리스의 특징은 잎의 자색띠가 뚜렷합니다. 잎에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요 같아 여기가 자색띠가 뚜렷해요. 파에오카울리스라는 말이 이 파에오라는 말이 자색이라는 말이잖아요. 자색이고 카울리스가 여기 경이라는 말입니다. 줄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줄기에 그 자색 못이 모였다는 걸로 라틴 말로 파에오 카울리스란 말이 붙은 거죠. 그래서 강황, 울금, 아출을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잎에 자색띠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색띠가 있게 되면은 그거는 파에오 카울리스 아출 종류입니다. 두 번째 이제 꽃의 색깔입니다. 꽃의 색깔이 어떤 거냐, 백색이냐 분홍색이냐 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얘기했듯이 롱가하고 울금하고 외누진하고 구분한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꽃이 어디에서 나오냐, 잎에서 나오냐, 근경에서 나오냐 등등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면 되는데 그런 구분에 대한 거가 기준점이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가 잎의 색깔이 어떠냐, 두 번째 꽃 색깔이 어떠냐, 꽃이 어디에서 피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금 강황, 울금, 아출 많이 우리나라 재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 기준으로 하면은 웬만한 구분은 다 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잎에 자색띠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강황, 울금, 아출을 재배할 때 강황 재배한다, 울금 재배한다, 아출 재배한다는 말은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황, 울금도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게 강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울금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꽃 색깔이 보면은 하얗고 노랗고가 분홍색이고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편하게 부를 뿐인데 그 편하게 부르는 거가 식품에서 아까 얘기했던 큐큐민 종류는 어떤 거를 사용해도 되니까 근하고 근경하고도 구분을 하질 않거든요. 사실은 나는 음식에 그렇게 뚜렷하게 예민하지도 않은데 근하고 근경하고는 그 커리 종류에서도 맛도 좀 다릅니다. 대표적인 롱가에 대한 걸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롱가는 아까 줄기 가운데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가운데로 나온다. 꽃이요. 그다음에 백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잎에 보면은 긴 타원형이고 다수의 우상표면. 그래서 롱가라는 이름이 붙은 거 여기에 연유를 한 거죠. 롱가. 그 사람이 볼 때 이름을 붙일 때 명명자가 볼 때 긴 부분이 특징적으로 본 거죠. 자, 이게 강황의 식물 모습입니다. 일단 아까 그러면 잎에 보면은 자색띠가 없어요. 자, 첫 번째 강황의 기준으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꽃을 보면은요, 꽃이 이 줄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줄기 가운데서 나오고요. 잎이 보면은 긴 타원형이죠. 긴 타원형이고 연맥이 보면 이렇게 다수의 우상 평행맥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근경입니다. 밑에 뿌리 부에서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근경 부입니다. 이 밑에가 이제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 끝에가 보면은 괴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약용으로 쓰는 분은 요 바로 밑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경 부분이에요. 자, 뒷면이 보면은 녹색이고 털이 이렇게 없습니다. 자, 꽃을 봐요. 꽃이 보면은 하얀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울금하고 아출의 대표종을 했습니다. 먼저 아출부터 보겠습니다. 아출이 보면 이와 같이 자색띠가요.
자색띠가 겉으로 보면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꽃을 봐요. 꽃을 보면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옆에로 해가지고 옆에로 분홍색 꽃이 나왔잖아요. 자, 그 울금으로 갑니다. 울금 보면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이 피는 게 보면은 줄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옆쪽으로 해가지고 옆쪽으로 피어서 꽃 색깔도 백색에서 약간 분홍색으로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뿌리를 캐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울금 같은 경우는요, 근경은 적고 궤근 이렇게 큰 모양. 요거를 지금 우리가 그 울금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아출 같은 경우는 요 반대겠죠. 근경은 크고 궤근은 적고요. 그래서 요것도 또 울금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자꾸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이제 약광황이나 그래가지고 큐큐마 잔도리자라는 종류가 이제 약광황으로 하는데 요 지금 모습이 강황의 그 약재 상태의 모습이 보거든요. 단면이 홍황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본의 경우에 잔도리자 그래가지고 약광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특별하게 약품으로까지 유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는 거가 보면은 연맥에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자색띠가 있잖아요. 근데 자색띠가 보면요. 아까 파이오카울리스 같이 위에서 밑에까지 전부 쭉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끊어집니다. 일부밖에 없습니다. 일부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잎 뒷면에 보면 이와 같이 털이 있습니다. 뒷면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물 상태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대 검색표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꽃이 어디서 나오냐, 그걸 기준으로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꽃 색깔이라고 그랬습니다. 꽃 색깔이요. 꽃 색깔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잎의 뒷면에 뭐 털이 어쩌고 저쩌고 향기가 있냐 없냐를 갖고서 뭐 향기가 있으면 아로마티카도 나오고 등등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강황, 울금, 아추를 비교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가 잎에 자색띠가 있냐 없냐를 첫 번째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꽃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해가지고 백색이냐 분홍색이냐 두 번째 기준으로 하고요. 세 번째 강황 울금에서 이야기하듯이 꽃이 어디에서 나오냐, 잎 가운데서 나오냐, 근경에 와서 오른쪽으로 처져가지고 나오냐, 이와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만드는 그 검색표입니다. 자, 약재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재 상태, 강황 기원종하고 울금과의 구분이죠. 요거는 근경이고 요건 근입니다. 근경하고 근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근경이고 여기는 지금 근이라는 얘기죠. 모양이 보면 비슷하잖아요. 모양이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가 약재 상태 구분할 때요. 그 단면의 모습 색깔입니다. 단면의 색깔. 단면의 색깔이 좀 홍색을 띠냐, 약간 황색을 띠냐, 막 이렇게 회종색을 띠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은 강황하고 울금은 일단 붉은색이냐, 막 갈색 모양이 많이 나타나느냐 해 가지고 강황하고 울금을 갖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전체 모습에서 보면은요, 아까 다시 말합니다. 근경이 이렇게 있고, 궤근이 이렇게 있는데 대개 보면은 그 밑에 궤근은 이게 둥그런 게 아니고 좀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방추형 모양을 나타내는데 뭐 근경 중에도 방추형 나타내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를 그 전체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만일에 약재가 또 대부분이 잘려서 유통이 된다면 잘려서 유통이 되면 단면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대표적인 강황 기원종과 울금 아추라고 비교를 할 때 첫 번째가 약용 부위가 근경이냐 근이냐를 가지고 강황 아출 그룹하고요. 울금 그룹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단면의 색깔입니다. 단면이 금황색을 나타내느냐, 흑갈색을 나타내느냐, 아출은 또 자갈색을 나타내니까요.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근경이기 때문에 근경 옆에 이렇게 활륜이나 수염뿌리 흔적이 있는 거를 참고 자료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하고 근경하고를 구분할 때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강황에는 보면은요. 강황에는 보면 원형 강황, 모강황이라는 게 있고 다시 그림 그립니다. 이와 같이 근경이 있고요. 괴근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건데 강황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가 이렇게 새끼가 붙게 돼요. 새끼가 붙게 돼요. 그래서 요 새끼가 붙는 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이거 모지요. 요거는 이제 자고요. 그래서 자강황, 모강황 그러는데 이거가 되게 보면 둥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원형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게 길쭉합니다. 길쭉하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원형 강황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강황이고요. 불규칙한 난원형이고 표면이 짙은 황색이고 단면화가 금황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부에 보면은 내피층도 뚜렷하고요. 유관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특이한 방향, 강황 종류의 특이한 큐큐민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먹게 되면 당연히 침을 노랗게 물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길쭉한 거를 이제 자강황 혹은 장형 강황 그렇습니다. 장형 강황 모양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둘 다 강황으로서는 뭐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모강황이든 자강황이든 간에 근경만 쓰면 되니까요. 세로주름과 돌름마디 모양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아까 그 외률진 울금 종류 중에 근경 작은 거를 갖다가 그냥 막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노란 거를 편강황이라고 외쳐야 되는데요. 요거가 개중에 보면은 이거를 찌거나 삶아서 말리게 되면 색깔이 흑갈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또 오나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염품이고 정품입니다. 이거는 뭐 대체품도 아니고요. 뭐 대체품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품질은 금황색이고 이런 거를 공부한다 그렇습니다. 자, 강황입니다. 강황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근경 부위입니다. 근경 부위고요. 이게 지금 근 부위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경 부위가 크고 여기 이제 이쪽에 보면은 잔뿌리가 이렇게 붙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돌림 마디가 있고 수염뿌리 흔적이 있고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계란 모양으로 난원형을 나타내게 되고 요게 이제 옆에 붙은 장형 아까 강황입니다. 이게 모강황이고요. 이게 자강황이고 그렇습니다. 약재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단면에 보면 뭐 금황색, 노란색을 나타내게 되고 내피층이 이렇게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 황갈색이고 뭐 대표적인 금황색, 금 모양 색깔을 나타내야 되고 각질 모양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점 같은 게 많은데 이게 점 모양의 유관석입니다. 전부 유관석입니다.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유관석입니다. 참고로 이제 울금하고 아출의 대표종의 약재입니다. 외률진에 보면 이와 같이 길쭉길쭉해요. 길쭉길쭉하고 색깔도 다르고요. 회갈색이고 그렇죠. 아출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더 짙죠. 더 짙은 자갈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용 부위가 다시 말해 이건 근경이고요. 요거는 근입니다. 학명으로 말하면 이건 외뉴린이고요. 이건 파이오카올리스 종류고 그렇습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 검색표, 우리가 만든 검색표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거 강황하고 울금하고 구분할 때는 물론 약용 부위는 다릅니다만은 근경이냐 근야차이냐 단면 색깔을 먼저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단면 색깔을 기준으로 먼저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단면에 해당이 되는 두 번째가 이제 전체적인 모양으로 볼 때 방추형이냐 장원형이냐 갖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강황 기원종 울금 아출로 기별하면 약용 부위가 근경이냐 근야를 가지고 첫 번째 구분으로 잡고요. 두 번째 단면의 색깔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황 울금 아출의 그 식물 형태하고 약재 형태의 감별 기준 그 원칙 순서를 나보고 정하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식물에서는 잎의 자색띠가 있냐 없냐 있으면은 아까 아출이라고 그랬어요. 꽃의 발생 위치 잎에서 발생하냐 근경에서 잎에서 발생하게 되면 강황이고요. 근경에서 왔다 되면 울금 아출입니다. 아까 다시 얘기하면 잎이 있을 때 여기에서 꽃이 피는 거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꽃이 피는 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꽃의 색깔이 백색이냐 분홍색이냐를 하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약재 형태는 당연히 이제 세 종류의 근경과 근에 대한 내용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근경이면은 당연히 표면에 환절하고 수염뿌리 흔적이 있겠죠. 그래서 근경을 쓰는 강황이나 아출에는 요게 있고요. 울금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단면의 색깔 우리가 보통 많이 감별 기준으로 하는 금황색을 나타내면 강황이고 자갈색이면 아출이고 회갈색이면 울금이고 그렇습니다. 울금 아출의 경우에 여러 종류의 기원종이 있었잖아요. 여러 종류의 기원종이 있었잖아요. 물론 강황도 여러 가지 기원종이 있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식품 수준으로 가면 더더욱 많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거를 한의학적으로 사용할 때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 거냐는 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강황 그러면은 롱과의 근경을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울금은 공정세에 저기 있는 그 네 종류 하고 아출 여기 공정세에 있는 세 종류 정도를 기원종을 하고 나머지는 식품에서 활용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만일에 그 약으로 하시를 막는 거고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걸 전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효능 검증을 비롯한 감별 기준의 제시를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강황 울금 아출에 대한 약효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 다 활렬 거약이고요. 이와 같이 규경, 효능 주체에 대한 여러 그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용어에 보니까 강황은 혈중지 기약이라고 그랬어요. 아출은 기중지 혈약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기력, 이혈약 이렇게 하고 울금은 혈분지 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황, 울금, 아출에 대한 내용은 이어지는 강황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순서에 보면 울금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출 또 요 다음 단계에 이제 3능까지 하게 되면 요 네 가지 활렬 거약에 대한 거 순서적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빨리 현상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황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울금, 아출, 삼능에 대한 내용을 참고를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있게 되면은 요 메일로 연락을 주면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황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